북한이 하노이 협상 결렬에 책임을 물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강제 노역형에 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공연을 보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이 공개가 됐네요. 난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이 당 부위원장 서열 첫 번째로 호명되는 분이잖아요. 뭐 내가 분이라고 호칭을 하는 이유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영철이가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호명이 됐어요. 제일 끝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이 김영철을 살렸다. 아, 강제 노역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국 언론이 살린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북한은 이런 숙청설이 나오면은 우리 한국에서 보도가 되면은 적당한 행사 때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언론 보도를 굉장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여정 유일한 백두 혈통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일부 지방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론도 무서워서 보도를 못 하더라고요. 뭐가 무서워서 보도를 못 합니까?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최소한 김영철, 김여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은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보 당국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하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원칙 변호사 같은 분들은 본래 미국을 믿거든요. 우리 정부는 안 믿어도. 미국도 못 믿는 엉터리 보수들이 지금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휴민트가 박살났다. 그런데요. 김정일 위원장 위독설이 나왔을 때 취소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다가 저한테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도할 때 또 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탈북자들 사이에 중국의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얘기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었지만은 결국 과거의 습성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딱 나타나니까 참 할 말이 없잖아요. 신중해야 된다. 오히려 탈북자들 사이에 떠도는 지금 현재 탈북자들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 확실한 것은요. 휴민트가 완전히 파괴됐고 뭐 휴민트 하나 제대로 건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건이 되지 않았고 또 이게 지금 김영철, 김혁철 그 실각 처형설이 나온 것이 사실은 꽤 오래되는데 보도가 된 건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그 하노이 회담이 된 지 석 달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정보 당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지금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정보 당국이 예전에는 이런 데 대해서 다 의견을 휴민트가 냈으니까. 있다면 이미 확인은 다 했겠죠. 근데 보통 정보 당국이 예전 정부에서는 그러면 다 이런 걸 코멘트를 해줬습니까?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YS 정권까지는 이 우리 국정원이 그 취득하는 대북 정보가 굉장히 정확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뒤로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대북 정보가 전부 다 엉터리 정보가 YS 있고 정부 이후로 탈북자에게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그 탈북자 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그 국경 부근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취득하는 정보란 말이에요. 그 북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듣는 소문들이에요. 이러니까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나는 지금부터라도 좀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해야만 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정원은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확인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과 미국 정보당국은 합치해서 맞은 거예요.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국정원과 정보. 자주한 우리 언론이 김영철을 살린 건 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숙청이 됐다가 언론에 나오니까 돌아왔다.
그렇게 이 보시는 부위원장 자리에서 뭐 실력 남아있다 하더라도 힘을 잃은 것은 사실이겠죠. 김영철 부위원장은 통전부장은 해임됐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부위원장을 직을 가지고 있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하노이 회담 결렬로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주역으로 나섰던 분위기니까 조금 자제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네. 좀 과로를 해가지고 쉬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예, 제 정보는 맞습니다.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대외 연설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연찬에서 한 얘기예요. 식구들끼리 네. 연찬에서 자기 따나 이제 유머를 섞어서 얘기한다고 한 건데 그것이 이 제대로 성화되지 못한 유머다 보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막말이다, 망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전체적인 취지는 뭔가 하면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 왜 교체 안 하느냐? 왜 인사수석만 교체하느냐? 왜 신상필벌을 하지는 못하느냐? 인사사고가 이만큼 많이 나는데 왜 끝까지 감싸고 도느냐? 이 문제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이라는 살인마를 다른 면으로 칭찬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그건 뭐 정유교 의원이 책임을 져야죠. 난 네, 내공 부족이라고 봐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치판에 유머가 너무 없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앞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진행자가 지금 오바마 당신이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 마지막 흑인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비아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오바마 케어 그 공격하다가 그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료보험을 다 들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오바마 지지도가 엄청 못해 올라갔습니다. 네. 유머가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내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치판이 저주라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역을 모시고 이런 말씀 드렸지만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요건 제 전문 분야라서요. 유머는 웃겨야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네. 유머라기보다 네. 상대방을 불쾌하게 웃길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가다가.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건 뭐 저희 둘이 똑같기 때문에 함께 반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제가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비유도 그들이 말하는 보수들이 말하는 네. 전원책 변호사는요. 진돗개를 기르다가 암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진돗개는 좌파 개였다. 개도 좌파로 우파로 구분하는 분들인데 아니 자기들이 원수라고 하는 김정은을 우리 네.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낫다. 네. 이것은 우선 모순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런 비교, 그런 유머를 쓰는 정도면은 수준 이하다. 예. 그래서 저런 일은 안 해야 된다. 예. 막말을 매일 1일 연속극 하듯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이 한국당이고 계속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 한국당인데 저는 색깔론 상속당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고 너무 급하니까 막말을 해야 된다. 네. 유머도 수준 있게 해라. 최소한 김재동 선생이나 박지원만큼 해야지 전원책 같은 유머를 하면 절대 시청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그 우리 사회의 막말은 이번에 누가 했는가 하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했습니다. 이분은 뭔가 하면 예. 공식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김정은이야말로 김정은이 어? 자유민주주의에 접근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한번 까보지. 아니 그런데 이런 막말한 것은 여당에서 단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여당에서 하나도 공격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직전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이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비판을 안 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을 비판한답시고 유머 아닌 유머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말이다 뭐 그리고 심지어 원내대표께서 이게 국법법 위반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국법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국법법 위반 따지면 진보 좌파 진영이 국법법 위반으로 감옥 갈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기야 저도 뭐 여기 찬양 논란에 휩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가야 되잖아. 네, 저도 찬양 방송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도 찬양 고물죄를 폐지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김조동 앵커도 국법에 대해서 물으려면은 황교안 대표를 여기 앉혀놔야 돼. 그분이 국가보안법 박사예요.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전문가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인정은 해야죠. 아니 글쎄. 그러면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그러한 일을 해서 많은 탄압을 하신 분들이 공안검사. 저도 국법부의 고무찬양 조항은 이제는 없애도 된다고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좌파네. 아니 난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밤 김제동에 나오다 보면은 사람이 진화합니다. 쟤네도 얘기했다니까. 이거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은 사실 국가보안법 중에서 핵심 조항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걸 폐지하셔야 된다고. 고무 자체가 너무 이건 추상적이기 오늘 때문에 완전히 말이죠. 내일 아침 신문 일면 탑에 나와야 돼요. 네, 뭐 제가 대통령이 반드시. 왜냐하면 좌파 구분 이런 색깔론 상속자인 전원책 변호사가 진돗개도 좌파다라고 했는데 찬양 고무죄를 없애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집 개는 정말 좌파였어요. 진짜 자기만 또 나눠 먹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강아지 얘기는 저 나중에 저희들 유튜브로 따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런 사적인 비밀을 방송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폭력을 썼어요. 나를 때려. 자, 그건 뭐 따로 이제 민사나 형사 하시면 되고 전원책 변호사님 방금 대통령 출마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하고 대신에 국가안전보장법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파들 싸그리 집어넣겠습니다. 진짜 좌파들. 자, 진짜 좌파들을 싸그리 집어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좌파 개가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싸그리 다 잡아넣겠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유사 좌파들만 잡아넣어요. 진짜 좌파는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대선 출마설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주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일면이 많네요. 전원책 변호사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대선 출마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거 홍카레오한테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공작 지도부를 구축한 총책은 이선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풍입니까? 유치한 공작입니다.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북풍으로 선거운동할 생각 더 해야 합니다. 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북한과 선거와 북한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4시간 넘도록 무슨 얘기를 했는가.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되시면 저는 그럼 잡혀 들어갑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자, 질문 제가 유사 좌파만 잡아놓고 진짜 좌파는 잡아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짜 좌파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사파 있잖아요. 유사 좌파, 주사파.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신북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북풍. 북풍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풍이 이제 총풍, 북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1심, 2심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 생각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근데 북풍이 없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신북풍을 또 이야기하니까 그럼 북풍이 있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훈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북풍을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보수장과 여당의 그 선거 전략 수장이 만났다. 그것도 모 방송국의
이 기자까지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네.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데 보통 밥 먹는데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 반, 2시간입니다. 1시간 반, 2시간. 길들여봤자 네. 4시간이나 함께 했다면 그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거꾸로 네. 예? 거꾸로 지금 집권당이 네. 한국당일 경우에 예. 정보수장과 한국당의 전략수장이 예. 만나서 그렇게 기자 끼고 4시간 동안에 밀담을 나눴다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기자와 함께.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거 과도한 해석이다. 지금 청와대 얘기가 과도한 해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리 북풍을 상속받아서 전문당이라고 하지만은 기자, 대북 전문 기자를 북풍을 일으킨 그러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언론을 우리 한국 기자들을 무시하는 저는 착태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래서 북풍 지금 국민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자기들이 또 와서 역시 공안검사가 당대표를 하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구나. 그런데 진짜 대북 전문 기자가 좌파고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참여밭에서 신발끈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정보수장이 네. 그렇게 하면 그 경거망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수장도 대북 전문 기자하고 저도 자주 만나요. 예. 그분도 자주 만나서. 예, 미국 같으면요. 소년법원의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평생직이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사람들 사는 곳과 떨어져 숲속에 혼자서 살아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CNN에서 따로 인터뷰를 한번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주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CNN에서 잠깐만요. 지금 8분 39초 쓰셨고 7분 17초 쓰셨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추겠습니다. 저는 2분 더 써야 돼요. 두 사람 합친 시간과 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예, 그거 제가 집에 가서 따로 편집해가지고 시간으로 딱 맞춰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잡혀 들어갈 위기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북풍, 신북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십니까?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자기들이 북풍 전문당이고 상속받았으니까 예. 그러한 일을 하고 특히 예.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니까 그 습성으로 지금 와서 일으켜보려고 하는 것이 특히 기자를 포함시켜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신북풍이라고 저는 생각한데. 아니 근데 지금 신북풍이라고 얘기하는 건 북미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무드를 신북풍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서훈 네. 양정철 대북 전문 기자하고 밥 먹으면서 네. 거기에서 북풍을 논의했다. 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실정, 외교 파탄, 빈부격차는 확대되죠. 뭐 최저임금 올리면 빈부격차 줄어든다 이러는데 빈부격차가 확대가 더 됐어요. 이 경제 파탄에 있어서 시간이 넘어가도 신북풍 외에는 이 정부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신북풍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전쟁은 없다. 남북 화해다. 결국 북한에게 정권의 인기를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질문 그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없다, 평화다 하는 게 신북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나면은 나는 죽고 살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은 없애야죠. 전쟁은 없애야죠. 전쟁 없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진무장해야하는 게 진정에 과인 없을까요? 자꾸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도발을 못하도록 과거 자기들이 해온 그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언론계까지 조작은 누가 하는데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김정은이가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현희 지금 나오던데 김현희 칼 폭파 사건, 이수근 김현희 칼 폭파한 게 무슨 조작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김현희가 칼 폭파한 게 수사 무슨 결과는 조작이에요? 다 조작한 거지. 수사 결과가 네. 뭐가 조작이에요? 두 분 이수근 고맙습니다. 간첩 사건. 예, 이수근 두 분 고맙습니다. 모든 자, 생방송은 시간을 맞춰야 돼서 자, 시청 여러분, 저희들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